안녕하세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의 맞춤교육지원팀 김하선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탈북청소년 학부모님들께 자녀 교육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도담도담 알아가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도담도담이란 별 탈 없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순우리말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낯선 남한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길 바라는 저희의 작은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알아가요 영상의 첫 주제는 자녀와의 소통인데요. 저희가 미리 한 분의 사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사연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남한의 문화와 교육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해요. 점점 저희 아이도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아이들과 잘 소통하고 싶으실 텐데 남한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해가는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말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수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부모 유형 검사를 준비했는데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부모 유형 검사를 해보세요. 옆에 종이가 있으시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잠시 뒤 설명해 드릴 테니 검사 결과는 보관해 주세요. 모두 검사는 잘 해보셨나요? 그럼 바로 선생님과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청소년기의 특성인데요. 왜 청소년기의 특성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청소년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자라남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죠. 또한 심리 정서적인 변화가 크고 또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정에서 받던 관심이나 간섭에서는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가 가진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기 때처럼 통제하려고만 하면 자녀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사춘기 때 제 모습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특별히 북한에서 온 탈북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탈북 청소년들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 답변 드릴게요. 탈북 경로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오든 목숨을 걸고 들어오시잖아요. 나라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많고 이런 경험들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심리적 변화의 폭이 큰 이 시기에 낯설고 새로운 환경인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전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또 어느 논문 자료에 따르면 처음 남한에 넘어와서 친구들과 다른 말투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탈북 청소년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심리 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아까 검사한 거 결과는 언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시청자분들께서 얼른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소개해드릴 참이었어요. 지금껏 청소년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이에게 어떤 부모인지 살펴보면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 부모님들이 자신의 양육 태도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지능, 성격,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부모 양육 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아동발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바움린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검사 결과로 A, B, C 중 하나 혹은 2개의 알파벳을 받으셨을 텐데요. A는 허용적 양육 태도를, B는 독재적 양육 태도를, C는 권위적 양육 태도를 의미합니다. 방임적 유형은 아이에게 애정이 없고 통제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부모를 의미하는데 이 영상을 찾아보시고 검사도 참여하신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먼 유형이라 생각해서 세 유형으로만 나눠 검사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허용적 양육 태도부터 살펴볼까요?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지만 자녀를 거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충동적인 행동조차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자신감은 높아요. 그러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재적 양육 태도는 자녀에 대한 통제가 높으며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때리며 훈육하기도 하고 훈육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재적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의존적 혹은 반항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 양육 태도 유형의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훈육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는 있지만 독재적 유형과 달리 자녀에게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녀를 때리지 않죠. 권위적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또한 책임감과 사회성도 높은 편입니다. 팀장님은 세 유형 중에 어떤 양육 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위적? 네, 맞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가 단 한 가지의 양육 태도만을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세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권위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자녀와 대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간단히 대화 장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뭐 용돈 달라고? 이미 이번 달 용돈을 줬잖아. 이처럼 자녀가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라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여유는 한마디로 자녀의 말을 들을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처럼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 멋대로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이어서 볼까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좀 심각한 고민인데 뭔데? 얼른 말해봐. 나 자퇴하고 싶어. 뭐? 자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말 그대로야. 나 학교 그만 다닐래. 절대 안 돼. 아니, 이유도 안 들어보고? 야, 들어보나 마나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맞지? 지금처럼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 자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자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생각부터 들어보세요.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드니? 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요. 아니, 너 그리고 남한에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 지금 학교 관두면 도대체 뭐 하면서 살려 그래? 옆집 영희는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던데. 에휴, 내 자식은 맨날 놀기만 하고, 학교 그만둔다는 얘기나 하고, 내가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여기서 부모님이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있죠.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의 자존심을 뭉개면 안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건 역시 조심해야겠죠. 혹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훈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첫째, 정확히 잘못한 행동만 말하고 둘째, 잘못된 이유를 얘기하고 셋째, 나의 감정을 전달한 후 넷째, 원하는 바를 전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온 자녀를 훈육하기 원한다면 어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 내가 엄청 걱정했어. 다음부턴 늦으면 꼭 먼저 연락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대화법을 요약해보면 첫째, 자녀의 말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 만들기. 둘째,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경우 먼저 자녀에게 질문하기. 셋째, 자녀의 자존심 뭉개지 않기인데요. 혹시 이 외에도 자녀와의 대화 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나눈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사실 대화만이 유일한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요리, 운동, 영화 관람, 여행 등 평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저녁이나 주말에는 되도록 자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와 같이 부담 없는 주제로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편한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에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정말 새로운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 시청자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경우가 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조어 퀴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생각해보세요. 퀴즈 속 신조어들 보니까 어떠셨어요? 와, 생각보다 단어들이 어려워서 킹받았어요. 선생님 알잘딱갈센.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말들을 알아두면 자녀와 소통할 때 유행을 잘 아는 부모님으로 인식될 수 있겠어요. 어머, 그나저나 선생님, 어느덧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네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대화법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네, 저도 촬영 끝나면 제 아이에게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문자부터 보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담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도담도담 알아가요였습니다. 안녕.